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래 하나로 끝낼까 하다가 일단 구독자님께서 다초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 선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다초의 가격 경쟁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경쟁사 측에서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 신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OCI나 용기실리콘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어떤 그 흐름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이 비용 곡선상 폴리실리콘은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 곡선, 코스트 커브가 중요한데, 여기서 경쟁사는 통웨이나 신텍 그리고 이스트워프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강력한 경쟁자는 주로 통웨이를 꼽습니다. 신장이나 내몽골이나 이런 쪽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중국이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그 울타리를 치고 자국 산업을 키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폴리실리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쪽도 2013년에 당시에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중국 내의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굉장히 그 내수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가지 떠오르는 그 사형제라고 부르는, 제가 그냥 사형제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사형제가 신태에너지와 다초, 통웨이, 이스트워프입니다. 그리고 물론 OCI의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신장에 있는 기업 정도만큼의 비용을 따라잡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당시 OCI 컨퍼런스 콜은 이랬죠. 중국 회사와 거의 동등할 정도로 원가를 가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이송할 때 비는 비용이라든지 수입 관세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아예 경쟁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 상황상 물자 수급이나 생산 라인의 증설 타이밍을 따라잡고 있지는 조금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완전한 그 규모의 경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먼저 낮추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OCI의 현재 캐파는 3만 톤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돈을 벌기에는 자체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내수 시장이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런 캡티브 마켓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게, 폴리실리콘 쪽은 실제 소비량보다 훨씬 더 과잉 공급된 상태였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앞서서 네 형제가 여기 있죠. 이거는 통웨이의 자회사입니다. 용상실리콘, 스촨 용상실리콘인데, 통웨이와 다초, 이스트워프, 신테가, 그리고 이거는 자회사죠. 신테 자회사.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회사, 4형제의 엄청난 캐파 증설이 마구마구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코스트 커브 상의 낮은 쪽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이죠. 그런데 디맨드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만큼일 겁니다. 그럼 2020년에 디맨드가 이 정도고 2021년에 디맨드가 이 정도라고 해도 얘네들이 늘어나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늘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 커브 상에 얼마나 앞쪽에 있느냐가 굉장히 이 시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빨리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거냐면, 2016년까지만 해도 당시에 이랬습니다. 다초가 아주 요만한 정도였고 OCI, GCL 지멘스가 이 정도였죠. 그 당시에는 당시에 다초도 앞에 있었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캐파가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던 시절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피어그룹과 경쟁사와의 비교를 하면서 얻었던 그 번로이터 자료인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18년과 2019년 안에 주로 신테나 다초, 통웨이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점 더 저렴한 중국 내에서도 신장보다 더 저렴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면서 수급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퍼져가고 있고, 그러한 가까운 세 기업은 4형제 중에 3형제는 이 용기실리콘에다가 모두 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용기실리콘의 성장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독점적 공급을 통해서 폴리실리콘의 앞단인 인곳과 웨이퍼 레벨에서 각자 시장 평균가보다 대략 20% 정도에서 30% 정도 원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다초의 경쟁사인 통웨이가 2018년 10월에 내몽골인 마오타오에서 3만 톤의 신규 캐파를 추가했던 공장이 여기입니다. 이게 경쟁사인 GCL 폴리보다 대략 30%에서 40% 가까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실리콘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용기실리콘은 직접적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인곳과 웨이퍼에 특화된 기업으로 주로 이런 쪽으로 공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밸류체인 전체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폴리실리콘과 인곳이 있고, 웨이퍼가 있고, 셀이 있고, 모듈이 있고,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여기에는 설치 및 운영 단계로 넘어가겠죠. 용기실리콘은 통웨이의 합작 투자라든지
다른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서 자신이 쓰는 폴리실리콘을 우선 공급받고 있습니다. 신테나, 통웨이, 다초, 이스트호프 이 4형제는 일단 지금 어디서든 자금을 조달해서 캐파를 확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계속해서 원가를 낮추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융기실리콘은 이들의 니즈에 맞게 합작 투자 형태로 대략 51 혹은 49%의 지분을 받고 독점 공급 라인들을 파이프라인을 여러 군데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셀 제조까지도 본인들이 하려고 하고 있죠. 셀 제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얘기지만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체 합작 투자를 통한 폴리실리콘 독점 공급과 인곳과 웨이퍼, 셀 모듈, 발전소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수직 통합으로 유지하게 되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웨이퍼에서 성장이 두드러지는데요. 융기실리콘은 이 2020년의 마켓쉐어는 대략 50%가량이 예정되어 있고 2021년에는 예상치가 6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통웨이와 다초 쪽이 지금 이제 수혈할 자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캐파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1위로 꼽히고 있는 통웨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위로 남겠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채 관리만 잘한다면 치킨 게임의 승자는 통웨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2위가 죽거나 그 4형제들 중에 다초가 빼고 다초가 막 빠그러질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초도 나름 잘 성장할 것 같다는 의미고, 그래서 다초가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신테라든지 통웨이, 이스트호프 등의 경쟁선상에서 다초가 쓸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잘 보면서 그러면서 투자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이 4형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부단한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융기실리콘이 웨이퍼 단계에서 대략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치고 글로벌 단위에서도 대략 40%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기가 어디에서 공급받는지를 보게 되면 대략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폴리실리콘을 싸게 공급하는 자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초도 신장에서 설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통웨이도 용상실리콘, 쓰츨과 네몽골에서 설비, 캐파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초는 그래서 지금 페이즈 4B까지 왔죠. 신장 자회사를 커창반에다가 상장함으로써 이 생산 캐파의 돈을 수혈하려고 하고 있고 OCI 레벨 정도로는 이 비교적인 이런 캐파, 공격적인 캐파 확장에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많은 성장을 보이던 기업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던 건 맞지만 통웨이라든지 다초의 성장세가 중국 내에서 아주 매서운 상태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사이에 일어날 지금의 캐파 증설이 굉장히 폭발적이란 점입니다. 대략 8만 톤 정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다 돌아가게 됨에 따라 이익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시기가 올해 후와 내년, 내후년쯤입니다. 그 후로도 당연히 꾸준히 팔로우업 해야겠죠. 통웨이는 순부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붓고 있는 상태이지만 다초는 2019년 기준으로는 조금 덜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단 조금 더 늘었겠죠. 그리고 기대하는 거는 결국에는 2020년, 2021년에 EPS가 워낙에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 조금 더 모멘텀을 갖고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ROE가 20%까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통웨이가 얼마나 공격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을 가지면서 외나무 다리를 잘 타야겠죠. 다초가 대략 2021년쯤에 캐파를 10만 톤 정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웨이는 2021년에만 대략 16만 톤의 캐파를 갖추고 2023년까지는 이것을 22만 내지는 29만 톤까지 캐파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웨이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통웨이가 실제 사업부에서 폴리실리콘보다는 원래 셀에서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봐도 통웨이의 시먼트 랭킹을 보면 굉장히 셀 단위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셀은 이런 식으로 어레이라든지 모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이 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도 상대적으로 다초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고 지금 최근 보면은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캐펙스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계속해서 폴리실리콘의 캐파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고 2022년, 2023년으로 가게 됨에 따라 이 통웨이의 성장세가 아주 매서울 것이고 그에 따라 다초의 로드맵이 어떻게 될지는 이번 4분기에 내년에 어떤 로드맵을 그리겠다 그 내용에 따라 주가가 조금 더 바뀔 수 있겠죠. 어떻게 돈을 더 조달받을 수 있느냐, 통웨이의 확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코스트 커브상 다초와 이스트호프, 신테 이 네 가지의 형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 스팟 프라이스가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못 미치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을수록 마진율이 좋다는 거겠죠. 이만큼 많이 남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위의 기업들은 마진율이 낮거나 혹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전체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값싼 가격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특히 통웨이의 성장과 다초의 성장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들은 폴리실리콘에서 조금 더 자국 내 생산을 써달라는 이미지로, 그래서 수입 관세를 올리는 쪽,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탄소 중립을 이루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화에서 낸 리포트를 보더라도 주로 티어1 그룹, 제조 원가 기준으로 티어1 그룹으로 꼽히는 것은 통웨이와 다초, 이 정도가 주로 꼽힙니다. 그래서 다초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어닝콜에서 밝혔듯이 4분기에 폴리실리콘 전체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총마진은 지금보다 한 10% 더 높아질 예정이고, 폴리실리콘의 평균 가격도 대략 2021년 기준으로 가더라도 워낙에 캐파가 많이 늘더라도 각국의 수요도 올라가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90위안 내지는 100위안 정도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다초가 캐파를 조금 더 늘리게 됨에 따라 Q,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과 프라이스, 가격적인 면에서의 성장이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그에 따라 ROE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가지고 있다고 평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으셔서 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내년에 봅시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